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안녕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안녕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녕한 걸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죠. 네, 9월의 첫날입니다. 일단 9월 시장의 전망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체크해드린 내용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9월 수익률이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과거의 평균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9월이고요. 여기가 8월. 지난 막대가 코스피 낙폭, 코스닥 낙폭. 9월은 코스닥 낙폭이 정말 심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9월 되면 쭉 내려갔다가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봐야 할지 10월 플러스, 11월 더 플러스, 12월 플러스, 1월은 연초 휴가 이때까지 계속 이제 플러스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매해 9월마다 반복됐던 투자 전략 월가에서는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올해는 변수가 하나 있죠. 미국 내년 대선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전해의 9월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이례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 일단 이제 재밌는 통계치라서 참고 정도만 하시겠고요. 증권가에서는 9월 박스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 더 치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2,400 근처 가면 팔고 2,700 가까이 가면 여기 가면 사고 2,700 가까이 가면 파는 전략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추천 업종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반도체, 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은행, 보험, 금융도 있고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좀 있죠. 화장품, 면세, 정유, 항공 이 정도. 조선, 전력망 이런 시클리컬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9월 좀 괜찮을까요? 이거는 잠시 후에 볼게요. 네. 과거는 항상 과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차트 예.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과거의 데이터죠. 그거는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집적된 건데 예. 그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이제 역사를 반영하는 게 차트라고 보면 예. 앞으로 벌어질 차트를 예측할 수 있으면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노력해서 지금 보면 HTS 아마 켜보시면 엄청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엄청나게 열심히 만드신 건데 잘 안 맞죠. 그게 항상 과거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기 위한 참고 수단이지 뭐 그게 뭐 9월이 최악이었는데 이번에 9월은 또 최악일 수도 있고 또 근데 매크로 이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최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왜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이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죠. AI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서서히 내려가고 그다음에 3%. 소비자들의 성향도 그닥 뭐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원하는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다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오고 좀 급하죠. 항상 보면 어제 로봇주들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9월 달에는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에로반리라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에로반리? 에로반리? A는 AI겠고 로는 로봇. 반도체? 리오프닝. 리오픈이에요. 여기에 다 있는 거네요. 네, 다 있는 건데 그 정도 섹터가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제가 2차 전지 여기서 뺐는데 2차 전지는 조금 주도주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일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LFP 시장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주가가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보면 한 2, 3개월 정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간으로 보시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반등을 하겠지만 지금은 요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시장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여기에 AI에는 예. AI 뭐 관련된 바이오 회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료 AI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거죠? 근데 의료 예. AI도 근데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비우노 뭐 신고가.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더 예. 가기 때문에 사실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중심을 잡아보시고 거의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DDR5 관련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CT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전자 네. 관련된 리포트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HBM3를 엔비디아에 4분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삼성전자가 올리면서 예. 근데 삼성전자의 장점은 패키징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턴키로 가능하죠. 예. 삼성전자 둘 다 하니까 시스템이랑 메모리랑.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삼성향 장비주들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삼성향 이제 후공정 업체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오늘 146억짜리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416억짜리 이제 그 본딩 장비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예. 근데 오히려 빠지고 있죠. 세론인가요? 뭐예요? 세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오늘은 삼성이 그 뉴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납품을 한 거기 때문에 예.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ASE라든지 이런 쪽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 쪽으로 예. 납품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제 그 대만에서 열리는 예.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쪽을 좀 더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고 이번 달 안에 뭐 결판이 나겠죠. 그쪽으로 더 납품을 할지 안 할지는. 하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반도체 쪽은. 그래서 DDR5도 다시 또 좀 좋아지고 있고 네.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큰 틀로 지금 가장 섹터 아까 말씀드린 에로반리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겠죠. 결국엔 지금은 현재 반도체. 시총이 크고 삼성전자도 오늘 좋은 소식을 냈으니까 조만간에 진짜 엔비디아에서 러브콜이 온 게 확인이 되면 또 예. 한 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하려다가 자료 모아놓고 그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8월 데이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물론 보시면 체인지 비율 보시면 마이너스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마이너스가 DDR4 쪽의 마이너스이고 DDR4에서 그 다음 세대가 DDR5죠. 그러니까 DDR5를 살려면 아무래도 DDR4를 덜 사게 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고 지금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건데 DDR5 값이 범용 제품 가격 하락 속에서 첫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플러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뽑아놨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푸네요. 아침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쪽 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지금 신이 났습니다. DRAM 쪽에 그 시장 점유율 1위가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CT그룹 보고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트렌드포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CT와 다른 월가 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DRAM 당연히 올라가는 거 기정사실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낸드도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간밤 그 웨스턴 디지털이 5%인가 급등을 했어요. 마이크론도 한 2%,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만 보셔가지고 AI 칩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데 간밤 미 증시에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런 범용 반도체 쪽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가격 부담도 적기 때문에 지금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 오늘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의견 어떠세요? 일단 뭐 DDR5 관련주는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뭐 해성DS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오늘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거는 좀 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쪽인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지금 제가 그동안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쪽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쪽은 지금 보면 SK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빠르게 올라옵니다. 뭐 프로텍이라든지 TFT라든지 삼성향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장비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가장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ISC도 마찬가지고 이쪽의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 지금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 예. 장비주들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해소해주는 국면이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이 되네요. 반도체도 선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를 주도했던 테마, 좁은 테마라고 하면 AI 반도체였는데 오늘은 그 바통이 범용 반도체로 확 쏠리는 분위기. 그럼 이 구도가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AI 더 떨어지고 범용 올라가고 이런 구도요.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예, 그럼요. 범용이 한 번씩 들어주고 AI가 꾸준히 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아, 그럼 중심은 여전히 AI군요. 예, AI는 중심 잡고 버티는 장세,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주도주의 정확한 이 패턴을 가지고 가고 곁다리로 범용도 같이 한 번씩 시세 반응을 한다. 그러면 범용 앞서서 이제 종목 추려주셨기 때문에 AI 반도체 탑픽을 좀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탑픽은 여전히 한미랑 뭐 이스페타를 보시는 게 한미 맞고요. 예.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삼성이 그러면 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장비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뭐 어디 걸 쓸 것이냐 이런 예. 부분들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 지금은 예.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쭉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TC 본딩 장비는 한미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 거의 뭐 특허를 한 160건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갖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납품하던 업체들 뭐 그 회사들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을 텐데 오늘은 제일 반응을 세게 해주는 데가 뭐 TFT 정도가 가장 세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TF 그다음에 요즘에 가압 장비 요즘에 떴던 E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EST 예. EST TF T예요, E예요? TFE TFE죠. 예. TFE, EST 그리고 이보다 더 매력적인 탑픽은 삼성도 갈 수 있고 SK도 갈 수 있는 한미 대만도 반도체. 갈수 있고. 한미 그렇죠. 반도체. 예. 몇 달째 계속 이제 탑은 한미 반도체라고 하셨고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는 여기까지.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 이야기 혹은 AI 카테고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면이고 5월에 당잠사에서 DS 그 증권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AI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많아서 각각의 섹터의 매력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그때 해드렸습니다. AI를 인터넷으로 입혀서 돈을 뽑고 있는 게 오픈 AI, 챗GPT. 광고 쪽으로는 사실 이제 주가 상황으로 시세는 안 나오는데 AI 입혀서 광고 취향 저격해서 매출을 더 발생한다라는 스토리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AI를 입히면 임상 시험을 할 때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런 측면 이게 이제 아마 그 정부적인 수요에서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체크해드린 내용이 루닛이랑 뷰노였습니다. 이미 5월 데뷔했을 때 시세가 몇 배가 뛰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금융에도 AI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로봇도 IT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 로봇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그동안 물류 로봇이 단순히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그 가는 방향만 딱 갈 수 있게 했었는데 AI를 입혀서 자율주행으로 사람들 뭐 갑자기 이상한 거 튀어나오면은 알아서 판단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은 생산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공장 지능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이 되는데 그 범위도 생각보다 어플리케이션부터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있고요. 필연적인 로봇의 성장 환경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 없고 인건비는 비싸죠. 위험한 그 일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좋아지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로봇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삼성이 쏘아 올린 로봇이라는 제목이네요. 제목은 어제 내용인데 그 사람 모양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투입한다. 어디에 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면 물류 로봇이나 혹은 이제 서비스 로봇에 쓰는 그 팔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람 모양 로봇 상징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보도가 잘 안 되고 잠깐 이슈화되고 멈춰서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었죠. 맞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게 보통 이제 특수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면 삼성은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죠. 지금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고 예, 예. 그런 라인에서 아마 이제 투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쏘아 올렸는데 거기에 로봇주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계산되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대부분 뭐냐면 뒷배를 보는 거죠. 네, 누가 투자를 하냐? 대기업이 밀어주느냐. 그렇죠, 밀어주느냐. 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고 만약에 예. 콜옵션까지 행사하게 되면 뭐 자회사로 완전 편입을 시킬 거의.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돈도 대주고 지금 물건도 사주는 격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조만간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의 1위 회사죠.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흥행을 예.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치킨 튀기는 로봇 이렇게 하는데 팔 로봇? 저도 처음에 예. 치킨 로봇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면 치킨집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뭐 예. 다 보급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할 시장일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리 로봇을 뉴로메카 뉴로메카에서 제품이요?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예. 미국 시장도 조만간에 진출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 진출. 미국에서 이제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뉴로메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 뒷배가 포스코였군요. 포스코랑 지금 또 한화도 또 등장을 했죠. 한화도. 한화에서 예. 로보틱스 하나 상장 로보틱스를 절차 10월에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사업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예. 주로 거기에 대주주 중에 하나가 한화 저기죠. 계열. 하나 계열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보면 그 리조트 사업이 있죠. 네. 그쪽에서 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료 관련된 로봇을 주로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뉴로메카가 또 뭐 하나의 러브콜이 받지 않겠냐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로봇주는 당분간 좀 뜨거울 거다. 근데 이게 변동성은 클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과 이제 AI가 만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겠죠. 예. 단순히 기계적인 로봇이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로봇. 지금 입력값을 넣고 그대로만 하는 로봇이라면 예. 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로봇까지 발전을 할 거고 결국엔 만날 겁니다. 지금 다 만나고 있죠. AI랑 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맞아요. 분야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AI라는 큰 산업이 결국엔 모든 산업에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로봇 사업은 되게 필요한 그게 기능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로봇 산업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고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좀 뒷배가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로봇이 가장 시급한 쪽이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든 그 현장에서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로봇 채택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일찍이 뛰어들었고 삼성, 한화, LG, 두산 등등 대기업들이 다 지금 로봇에 진심인 모양새. 자, 뒷배가 탄탄한 기업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로봇의 탑픽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레인보우가 탑픽이죠. 예, 탑픽이고 세컨으로 뉴로메카를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SPG나 SBB테크 같은 이제 감속기 기업들은 그 회사들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같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이제 대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삼성이
투자하고 네. 있는 레인보우가 1등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총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더 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또 분위기를 다시 보자. 누가 대장인지 한번 또 예. 겨루는 또 싸움이 나오지 않겠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무지개 로봇. 네. 오늘 시세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사기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예. 일단은 조정은 나올 거고 나오게 되면 지금 전고점을 한번 다시 뚫었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에서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항이 없죠. 거의 지금 보면 예. 윗골을 좀 달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땐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로봇이 또 잠깐 묻힐 수 있죠. 오늘 네. 반도체가 세게 나오니까 로봇이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풍선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시국이. 그러면 그럴 때 기회를 잡고 또 한번 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을 때 꼭 말씀해 주세요. 로봇이요. 예. 그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물어보고. 네. 개인적으로 예. 참고 정도만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가격은 자료로. 지금 현재 가격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